안녕하십니까. 87용서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유행성 결막염 매추로 유행하는 여름철은 지났지만 이 눈충혈 증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중심으로 방송하고자 합니다. 특히 결막염은 물론 눈충혈을 치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결막염과 눈충혈 원인에 따라서 이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막염이란 무엇일까? 이 결막염은 눈곱이 끼고 눈에 무엇이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안구 결막이 충혈되고 눈꺼풀이 소복이 부어오르기도 하는 눈병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원인이 대체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결막염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결막의 급성 염증성 질병을 말합니다. 때로는 세균 감염이 없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전통의학적 관점에서는 풍열사, 즉 어떤 풍열사의 침술, 바람기운과 열균의 사기가 침습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경우에는 꽃가루나 동물의 털 등을 원인으로, 또 유행성 결막염은 이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말합니다. 유행성이 아닌 일반 결막염이나 이 눈충혈은 과도한 화학식품 또는 양약 섭취, 또 간열 부족이나 간의 독소로 인한 간열, 지나친 과로, 우울하나 스트레스, 과음, 또 황사와 같은 먼지, 화학물질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증상은 주로 어떨까요? 이 결막염이 걸리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상은 결막이 충혈되고, 전염성의 경우에는 이 점액성 눈곱이 많이 나오고 혼탁이 심해집니다. 또 눈이 좀 깔깔하고 눈이 부시고 눈물과 가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 원인이 뭔지, 또 침치료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풍열표증입니다. 바람기운과 열균이 이 눈의 표면에 침투한 것이죠. 이런 경우는 눈이 붉게 충혈되고 가렵고 이물감이 있고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이 눈곱이 끼고 두통, 발열, 눈물, 인후통 등을 수반합니다. 또한 누렇고 엷은 설태가 있고 맥은 가볍게 부맥이라고 해가지고 뜨는 맥이죠. 산맥, 또 빠른 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태양열, 소상열, 정명열, 풍지열, 합국혈을 기본 침사리로 정합니다. 만약 두통이 심하다면 상성혈을, 발열이 심하다면 상향혈을 배합해서 결막염을 치료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독 내성, 즉 전염성 세균이 이 인체 내 눈으로 침투해서 매우 상할 때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는 눈의 반대쪽의 눈에 자결감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고 흰자위가 충혈됩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붓고 머리가 아프고 눈곱도 많이 낍니다. 혀는 붉고 누런 설태가 있으며 맥박은 아주 빠릅니다. 이런 증상의 결막염은 태양열, 상성열, 소상열, 정명열, 찬죽혈, 사죽공혈을 기본으로 치료합니다. 여기에 인후통이 심할 때는 상향혈을, 열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면 또 소변이 붉고 변비가 따라오면 이 곡지혈과 지구혈과 조혈을 배합합니다. 만약 이 눈의 결막에 피가 비쳐서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으면 이 격유혈과 뇌간을 추가해서 침출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간폐화성, 간과 폐에 화기가 매우 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간과 폐에 화기가 심하게 몰려 눈충혈이 생기면 병사가 눈동자에 침입하여 이 빛을 싫어하고 눈물이 흐르고 눈앞이 흐릿한 느낌이 생깁니다. 또한 눈이 따끔거려서 뜨기가 힘들고 눈동자 주변이 충혈되며 입이 쓰고 건조합니다. 혀는 붉고 누런 설태가 있으며 맥은 팽팽하고 빠릅니다. 자, 기본 혈자리는 태충혈, 소상혈, 정명혈, 후계혈, 풍계혈입니다. 이 옆구리가 그득할 때는 기문혈을, 눈동자 주변이 충혈되어 오래 해소되지 않으면 격유혈과 뇌간혈을 비합해서 결막염이나 눈충혈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치료법으로 구당 김난수 쌤의 침법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고하신 구당 김난수 선생님은 이 목사열에 합곡, 간유, 대추, 태양을 배합해서 치료했습니다. 폐에 만약 화기가 심할 때는 소상을 점차 출혈하면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다섯 번째 삼침법은
이 눈은 간이 주관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결막염이나 눈충혈은 간 전격을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이때 간 전격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외에 치료법, 특히 사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첨혈 사혈입니다. 귀를 접었을 때 제일 높은 부위가 이첨혈입니다. 급성 결막염이나 눈충혈이 심할 때는 이첨혈을 삼능침으로 찔러서 몇 방울의 피를 내시면 됩니다. 만약 삼능침이 없다면 바늘이나 작은 사혈침을 이용해서 피를 내셔도 됩니다. 만약 피가 너무 작게 나오면 이 손끝으로 꼭꼭 눌러서 피를 짜내면 되겠죠. 매일 1회를 사혈하는데 일반적으로 2번 또는 3번을 반복하면 증상을 거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유행성 결막염은 병균에 감염되거나 이 폐와 위장에 쌓인 열이 눈을 침범하여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 상단의 이첨을 점차 출혈하면 여기에 쌓인 열과 독을 제거하고 간을 안정시키고 눈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택혈, 상향혈, 대돈혈, 인당혈, 태양혈을 사혈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첨혈 사혈에 더해서 좀 더 강한 치료 효과를 원하신다면 충혈된 눈의 반대쪽, 자, 왼쪽 눈이 충혈됐다면 오른쪽 소택혈을 쓰면 되겠죠. 오른쪽 소택을 같이 사혈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이 모두 충혈됐다면 양쪽 소택 모두 사혈해 주시고요. 더 붙여 0.9% 정도의 식염수를 매일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눈에 부어서 씻어주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도 치료가 안 될 때는 상향혈과 대돈혈을 추가로 살짝 사혈해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서는 인당혈과 태양혈까지 사혈을 해도 됩니다. 자, 이거 이외에 약초 치료법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막염이나 눈충혈에 도움되는 약초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 약재로는 쌀이나무 껍질, 물풀이나무 껍질, 치자가 도움이 됩니다. 이들 약재를 같은 양으로 준비하여 한 곳에 넣고 재료의 3배쯤 되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불로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달여주십시오. 다 달여지면 건더기는 버리고 달인 물에다가 죽염을 5% 정도 섞어서 녹인 다음에 고운 천으로 2-3번을 걸러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아침 저녁마다 눈을 씻어내는 한편 수시로 눈에 한두 방울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쌀이나무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와 간의 콜레스테롤 양을 낮추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몸속의 질소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물풀의 나무와 치자는 약성이 간경에 작용하여 간열을 꺼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약재를 잘 활용하면 안구충혈이나 결막염 치료 등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막염과 이 눈충혈 증상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분께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